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또 곳곳에 또 비 소식이 다 다르게 좀 강수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장마철입니다. 미래 이야기, 좀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하면서 더위를 싹 잊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예보 황순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덥죠? 덥죠.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뛰어와가지고 맞아요. 덥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날씨가 또 저는 요즘에 비를 좀 피해 다녔어요. 네. 근데 어느 지역은 비가 내렸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맞아요. 내렸고 완전히 편차가 좀 나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작은 나라 살면서 항상 신기한 게 그저께인가요? 제가 부산에서 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전혀 비가 안 오다가 어느 구간 지나니까 비가 오고 또 지나니까 안 오는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이런 강수량 편차도 이제 곧 있으면은 날씨에 대한 어떤 예보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미래로 가면. 그렇죠. 이런 것들도 조금은 편차를 줄여주는데 또 미래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즐거운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제가 어떤 걸까요?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공룡, 아마존의 질주, 아마존의 혁신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저희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존 주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국 기술주가 좀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 아마존의 주식 상승이 주가 상승이 좀 대단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심에 딱 4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예. 참 아마존 요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기업일 것 같고요. 네. 최근 한 달 안에 너무나 굵직한 뉴스들을 뽑아내게 되면서 뭐 놀랍기도 놀라운데 한편으로는 너무 커지고 있다. 너무 좀 거대하게? 너무 거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무서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보다도요. 네. 그동안 아마존이 어떤 혁신들을 해왔는지 신기한 것들을 5가지 준비해왔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신기한 것들 보시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유통의 미래, 특히나 그쪽으로 많이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의 주가의 고공행진만 눈여겨보셨던 분들 그 이면에는 아마존이 커왔던 그리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5위는 미래예보 시간에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아마존이죠. 올해 들어서 또 인공지능 스피커를 공개했던 이런 가전 박람회에서 네. 아마존의 에코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출시 자체도 최초였어요. 2014년에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것이 아마존이었고요. 네.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구글이 제품을 내놨고 또 국내에서는 SK텔레콤 그런 제품 이제 누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네. 다 저게 원조이고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거를 집안에 갖다 두게 되면은 물건 구매, 쇼핑뿐만이 아니라 뭐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뭐 사물 인터넷, 집안에 있는 조명, 스피커 같은 것들도 제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집안의 가정 비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출시된 것도 출시된 거지만 워낙에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맺고 계속해서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내 인공지능 스피커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70.6%라고 해요. 구글의 제품이 뭐 24% 정도뿐이 안 되니까 정말 네.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피커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휴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사야지 다양한 홈 CCTV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제어 장치, 조명, 온도 제어 장치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 연결해두면 이제 아마존 인공지능 허브 역할을 해주는? 말만 하면 다 제어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네. 1위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 제휴가 톡톡히 좀 마케팅의 한 수를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 아마존의 에코는 인공지능 스피커라고는 하지만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스마트 홈의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심이 있는. 되는 역할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 전부터도 아마존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요? 그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우리가 검색으로만 샀던 걸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대시라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뭐 네. 가지고 다니다가 음성으로 뭐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장바구니에 저장이 되고
떨어진 물건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많이 사는 물건에 버튼을 집안 곳곳에 붙여둔 다음에 대시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네.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게 정말 간단하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소비자가 얼마나 편리한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용자가요, 미국의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 AI 스피커 사용자가 보니까 3억 5천 명 이상이라고 돼요. 진짜 많이 쓰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최근, 그러니까 오늘부로 또 디스플레이가 달린 인공지능 스피커가 출시가 되거든요. 이름이 배송이 뭐예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코쇼라는 제품. 자,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물품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이 가능한 제품, 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 하면 동그란 모형이거나 이렇게 좀 막대 형태로 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형 모델까지 나오면서 이쪽으로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쵸? 그것도 또 최초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공룡답네요. 그렇죠? 일단 들어봤을 때는 아마존이 좀 소비자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아마존은 어떤 또 활약을 보이고 있을지 4위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창고에서도 혁신을 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물류 창고 정리 로봇 키바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이름이 아니라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맞아요. 키우고 있는 거네요. 그 회사의 로봇 이름 자체가 키바였던 키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 네. 로봇인데요. 저 조그만 게 뭐 300kg 이상 뭐 아주 무거운 물건도 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거고요. 저걸 인수한 게 201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물류센터 20곳, 20곳에 약 4만 5천 대를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류 순환 속도, 네. 공간 활용도가 향상이 돼가지고요. 운영 비용이 20% 정도 절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넓은 공장을 이동하고 물건 옮기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쵸. 그걸 로봇이 대신 무거운 걸 갖다 주니까 네. 사람은 대신해서 이제 바코드 찍고 단순 업무를 하게 돼가지고 효율을 엄청나게 늘려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사실 아마존의 물류 창고는 정말 거대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저렇게 내부 모습을 본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곳에서 다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서 좀 고용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재미난 사실은 사실 이 키바라는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네. 아마존이 이제 사람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네. 오히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아마존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존의 그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고 이제 물품을 많이 배송해야 하다 보니 직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의 직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신해서 원래 우리 기존에 물건 살 때는 백화점 많이 갔잖아요. 네. 미국의 대형 백화점들이 자꾸 폐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어스라는 대형 백화점이 20곳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네. 메이시스라는 백화점 63개 매장이 또 폐장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마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몰려가고 인력 있고 집중이 자체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영국 워링턴에 물류 창고를 여는데도 1,200명 고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고용 창출 효과는 큰데요? 고용 창출은 하지만 다른 회사는 망해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상당히 백화점. 재밌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네. 그 채용을 하는 인력이요. 운영 관리자, 그리고 엔지니어, 인사 관리자, IT 전문가. 그러니까 단순 반복이라서 좀 더 IT라든지 매니지먼트 쪽으로 그 채용 인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뭐 아마존이 떠오르게 되면서 최근에도 뭐 M&A 많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관련해서 다른 업계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소식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다른 한편은 아마존이 커가면서 다양한 인력 창출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 또 빛을 봐야 되는 걸까요? 4위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3위는요. 이제 아마존이 식료품 사업에 집중을 네.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가져온 영상입니다. 예. 프레시 픽업이라는 서비스고요. 네. 이거는 올 초에 공개한 영상인데 장을 직접 보러 가지 않고요. 일단 식료품을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고르면 직원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식료품을 골라주는 겁니다. 대신 쇼핑을 해줘요? 대신 쇼핑을 해주는 거고 네. 이제 차를 주차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트렁크에 실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물건 고르는 시간 그리고 뭐 계산하는 시간 그런 거 자체를 줄여줘가지고 식료품을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는 거였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네. 최근에 홀푸드 마켓이라는 그쵸. 네, 미국 최대의 식료품 매장 마켓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식료품까지 아마존이 진출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차지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 이 소식은 뭐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그쵸. 사실 뭐 기술주가 뭐 밀리네 마네 할 때 아마존이 이렇게 M&A 소식을 빵 터트려주면서 기술주는 또 오르고 나머지 백화점 말씀하셨던 백화점 맞아요. 포함해서 음식료 마트, 섹터들은 그런 다 쪽. 밀렸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이게 아마존이 원래 식료품 쪽으로는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홀푸드 마켓 인수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10위권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섹터 내에서요?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재미난 점은 네. 이 회사가 1994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그냥 매장에서 책을 사고 물건을 사던 것들을 온라인 서점을 오픈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 아마존이었던 건데 맞아요. 맞아. 그 다음부터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전자책도 팔고 하면서 책에 집중하다가 다양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세력을 확장하더니 이제 식료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하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매장에서 구매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아예 오프라인까지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섭렵해서. 온 오프라인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진짜. 두렵기도 합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빛과 그늘이 또 공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고요. 근데 사실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편리하잖아요. 아까 식료품 쇼핑 소비자 서비스라뇨.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리해지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시간 절약하고 돈 절약해주게 해주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구매력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과연 장기적인 한편으로는. 입장으로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맞아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보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 식료품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소득도 당연히 비례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결정 장애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가서 이걸 살까 고민을 하는 데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만 넣어두면 맞아요. 되니까. 아마존은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불편 파악해가지고 그걸 싹 다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소식도 이어서 그거에 관련된 바로.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식료품 쇼핑 서비스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고 앞으로의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아마존의 3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홀푸드마켓 인수에 이어서 이 소식이 최근에는 더 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옷을 입어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입어보고 산다? 좀 네. 감이 안 와요. 일단 저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옷을 본 다음에 마음에 네네. 드는 것은 최대 15벌까지 네. 다 배송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으로. 구매 전에, 결제 전에 다 보내본 다음에 집에서 입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간 입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건 행복하네요. 다 그냥 우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입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고민하고 그러지만 그런 게 네. 다 사라지는 거고요. 네네네. 이제 마음에 드는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 원래 왔던 상자에 다시 넣어가지고 돌려보내는데요. 반품 비용은 다 아마존이 부담을 하고요. 택배 상자를 그냥 밖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간다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아마존이 다 부담하겠다는 부담하고. 거죠. 그러니까 거대 자본력을 가지고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거 소상공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부분이잖아요. 못하죠. 비용도 너무너무 많이 들 네. 거고 또 기간에서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도 많을 거고. 네네. 하지만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하거든요. 너무 편리하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서비스를 생각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맞아요. 그
온라인상의 쇼핑 많이 하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입어볼 수 없다는 거. 그 쇼핑몰 모델들이요 또 다 네. 170에 또 몸매가 굉장하거든요. 제가 입고 나면 다른 옷이 돼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고 오프라인 쇼핑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귀찮고 그쵸. 거기서 피팅해 보려면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특히나 여름에 이렇게 옷 입어보고 그러다 땀 나면 맞아요. 정말 짜증 나는데 짜증나거든요. 저거는 집에서 편하게 일주일 동안 입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도 네. 구매하거나 아무 짓도 안 하면은 자동 결제가 된다라고 해요. 아무 짓도 안 하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네, 하고 네. 있는 거고, 뭐 반품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아마존이 좋은 제품을 또 선별을 많이 할 거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쵸. 제품 앞으로 많이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옷 골라주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기억나요.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네. 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인공지능이 체크까지 해주니까, 그쵸. 앞으로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고 그걸 집에서 입어보면은 구매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기술과 유통의 혁신을 다 싹쓸이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거대 기업에 과연 맞설 수 있을까? 맞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네요. 보면 볼수록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너무나 명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에 내가 설 자리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위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지만 기술력이 워낙에 많이 들어간 거라 1위로 선택했습니다. 네. 계산대가 사라진 마트죠. 아마존 고라는 서비스. 네. 자, 이제 홀푸드 마켓과 이제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런 오. 부분이죠. 앞으로 마트 계산원 없이 물건을 집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홀푸드 마켓이 앞으로 장차 저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 네. 직원들을 덜 채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캐셔들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게 또 가능한 이유는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눈이 좋아지고 있죠. 네.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내가 뭘 집어들고 있고 뭘 놔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무인 자동차 기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현재는 아직까지 시애틀 매장에서만 직원들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되면 진짜 한마디로 대박일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장바구니 안에 그럼 센서가 부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장바구니 핸드폰에?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러네요. 가상의 장바구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제가 물건을 잡으면 우리 들어갈 때 아마존 어플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플 안에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가상의 장바구니, 우리 온라인 쇼핑할 때 장바구니처럼 네. 그렇게 그 안에 구매 목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자동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리하지만 과연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겠다. 직원들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진짜 홀푸드마켓을 인수했던 아마존의 이면에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정말 유통업계에서의 거대한 공룡 아마존 앞으로의 큰 그림이 기대되는 한편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다시피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시사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장난 아니죠. 네, 진짜 장난이 아닌 것 네, 현재까지만 해도 온라인 소매 시장의 점유율이 43%라고 해요. 미국 내에서 아마존이.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오프라인까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시장 장악력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는 네.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웹 서비스 분야예요. 그런 것들을 대형 IT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거기서도 나오고 로봇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네. 우주산업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민간인 우주 여행이 그 회사에서 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가가 앞으로 2027년쯤이면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의 기업이 될 가능성, 이 아마존이 점쳐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대 IT 기업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가상세계에서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고 그 안에 소시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아마존의 행보를 항상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이렇게 큰 기업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겁니다. 거대한 공룡으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죠. 명과 암을 또 같이 짚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아마존의 행보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미래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